굵직굵직한 뭐 병원이 들어오게 돼 있다, 프랜차이즈 뭐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 투썸 플레이스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 사실 정말 맘먹고 사기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완전 이게 전멸입니다. 지금 영상에서와 같이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섹션 오피스,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눈물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이 되고, 이자가 올라가면 수익률은 낮아지고, 수익률 토대로 매매가를 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추지도 못하니 임차인도 안 맞춰져서 계속 공실 리스크를 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래서 수익형 부동산, 상가, 특히 상가는 분양을 받으실 때 정말 신중하게 분양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도 공인중개사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분양 물건을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실사용을 하실 분들한테만 좀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상가 분양 받을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분양은 실제로 그 상가를 자기가 분양받아서 그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냥 타박타박 수익 월세를 받겠다, 그런 분들만 분양을 받으시기를 저는 정말 권해드립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차익을 보고,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분양사원들의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거의 사기 분양 느낌으로 분양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양사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친하게 지내는 분양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자기 번호로 꾸준히 10년, 20년 동안 올바르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일부 미꾸라지 같은 물을 흐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분들도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이런 섹션 오피스 분양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일단 팔고 막아보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하셔서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분양사원들의 거짓말 중 하나는, 분양만 받으시면, 계약금만 넣으시면 내가 바로 수개월 안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주겠다, 전매를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무조건 팔아주겠다,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경우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절대 그 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양할 때 아예 가명이랑 다른 번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모든 분양사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2, 3년 전 부동산 불장 전부 다 가자를 외칠 때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전매도 되고 프리미엄도 붙여서 팔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더더욱 분양을 받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분양사원들의 말만 믿고 분양을 하셨다가는 아주 피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무조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전매가 지금도 되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선임대가 맞춰져 있다, 굵직굵직한 병원이 들어오게 돼 있다,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 투썸 플레이스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맞춰져 있으니까 분양 받아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상가들 있어요. 그런 상가들 있습니다. 담배권이 나와 있는 상가도 있습니다. 아직 분양 시작하는 상가인데, 그런 상가들은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임대가 맞춰져 있다는 말이 영업사원의 거짓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팔아서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라 계약서를 쓰고, 이 정도 수익률, 이봐라 월세 이 정도다, 수익률이 5% 6% 맞춰져 있는 상가다, 분양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막상 입주날이 되면은 갑자기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취소해버리고 계약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실 리스크를 그대로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2번, 3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계약금이 너무 작은지, 보증금이 너무 작은지, 그리고 임차사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 임차사 대표님이랑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번호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지, 네이버에 그 번호만 쳐봐도 예를 들어 그 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번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는 체크를 무조건 해보시고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정말 맘먹고 사기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분양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직접 그 상권도 가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 홍보 자료만 보고 덜컥 계약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1순위로 체크해야 될 거는 그 분양받는 그쪽 일대의 상가 비율입니다. 상가 비율. 지금 상가 비율이 너무 높은 곳은 2, 3년째 공실 이런 곳도 있거든요. 공실 지옥입니다. 그런 곳들은. 그러니까 상가 비중이 좀 적은 곳을 채택하셔가지고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요. 맨 처음에 자료로 보여드린 영상에 있는 상가들도 그 임대 문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공실 리스크를 지고 있는 그런 상가들도 홍보 자료만 보면은 와 너무 좋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네, 너무너무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수준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만 보고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되고, 분양을 받겠다 하는 호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최소한 3번은 이상은 임장을 가보시고 상권을 한번 보시고 분양을 받으시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자리,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메인 상권 1층에 12평이 14억 15억에 분양해서 월세를 400, 500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런 데는 나가긴 나갑니다. 누군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돈이 많아요. 제발 잔금 치실 여력이 없는데 계약금만 있다고 분양사업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안 되고, 나는 공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질 수 있고 계약금만 있는 게 아니고 잔금도 칠 여력이 있는 분들, 이 자리에 내 상가를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런 물건도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분양사원들의 기망에 의해서, 거짓말, 구라에 의해서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낌새가 좋지 않다면 계약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중도금이 들어가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아시죠? 중도금이 들어가면 원래 계약을 파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분양사원의 사기를 정말 명백히 쳤다면 그 부분은 또 다퉈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계약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분양사원들의 멘트들은 웬만하면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쓰는 게 좋아요.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요즘엔 아이폰도 뭐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녹음을 생활합시다. 증거가 무조건 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상가 분양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 정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